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네요. 네, 선생님 뵐 때마다 네.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안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많이 웃어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나요? 오늘은 2020년 대입 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대입 전형 일정이죠. 수시 모집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그리고 정시 모집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모집 얘기 같이 들어있는 자료를 먼저 보시고 계십니다. 지원 전략인데요. 지금 수능 성적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절대로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거 빼고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점수라든지 백분위 그리고 등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수시를 지원할지 아니면 정시를 지원할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수시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입시 지도를 해보면은요,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을 항상 비교를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으면 저는 정시 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시의 장점이 정시보다 좀 더 상향의 대학, 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여겨서 아이들에게는 정시 성적이 나오게 되면 네. 도전을 좀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총 4번이고요. 수능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해주는 경우가 6월과 9월달 예. 그렇게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 그렇게 지도하는데요. 이 시험이 거의 이제 한 달 주기로 주어지거든요. 그 시험을 기준으로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대별 지원 순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투스 교육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교과 성적이 1.5등급 이내에 들게 되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쪽 대학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이렇게 되고요. 서울교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1.5에서 2등급 정도는 논술이 먼저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연대라든지 의치한 쪽에서는 논술로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교과 성적보다는 앞서서 순위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2.1등급에서 2.5등급까지 이 학생들도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2.6에서 3.5등급 사이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도 학생부 교과도 좀 적절한 경우긴 한데 논술 전형으로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에서 2등급, 2.5등급에 해당되는 대학들을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은데 수능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은 주로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좀 낮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에 맞는 전형을 찾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정시 배치 지원 참고표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 아니면 백분위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비교해서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조금 전에 나왔듯이 과목별로 특히 이제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탐구 2과목까지에 해당되는 점수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시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많이 점수차가 좀 왔다 갔다 하죠. 백분위라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요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한 1.3%에 해당이 되는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라든지 의예과 그리고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백분위 합이 한 29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연세대나 고려대 그리고 285 정도 되는 친구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지방 주요 국공립대학들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245까지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한 80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음은 등급 기준 지원 참고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문계 역시 이제 뭐 가장 높은 대학이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올 1등급을 맞아야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이나 사회과학, 연고대 경영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올 1등급이 나와야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거든요. 연고대 하위학과 가려면 수학에서 2등급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 나와야 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등급에서 1.25등급이 서연고를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평균적으로 1.5등급을 맞으면 그 이하 연고대 하위학과나 그리고 서성한이라고 하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까지 가능한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1.75등급의 대학들은 서성한 낮은 학과, 그리고 중경외시2, 그리고 한국교원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대학들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권 대학들, 경기대, 명지대, 강남대 순까지 보시면 한 3.75등급에서 4등급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거든요. 자연계는 좀 어떤가요? 네, 자연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하고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게 이제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의 의치한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고요. 카이스트라든지 호스텍이라든지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을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1에서 1.5등급 정도가 서성한 이공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평균 1.75등급 정도까지가 서성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특성화 대학 중에는 유니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2등급 정도까지가 서성한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부산대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부산이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급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대 국립대하고요. 경북대도 국립대여서 요 학교들은 상당히 컷이 높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2.5등급 정도까지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충남대나 충북대 정도까지가 아이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 아니면 이제 서울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3등급 정도까지는 나와야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과는 인서울은 2등급, 네. 자연계는 2.5등급 예, 그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네. 다음은 대학별 원점수로 기준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알아볼게요. 인문계 대학 좀 얘기해 예, 주시겠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300점 만점이잖아요. 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영역 50해서 100점. 네. 영어는 대학별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시에는 그렇게 이제 뭐 영향력이 큰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어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당연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같은 게 295점, 300점 만점에 두 문제 정도를 틀려야 되나 봐요. 수학 두 문제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죠? 예, 수학 두 문제는 안 되고요. 예, 국어 한 문제, 그다음에 그 탐구에서 2점짜리 이렇게 틀려야 서울대 경영학과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280점대 이상은 넘어야, 그러니까 좋은 학과는 290점대는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위권 학과는 283점대가 주로 이제 합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뭐 건동, 홍숙이라고 선생님들 말하시거든요. 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도 보면 원점수가 260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수도권 대학은 인문계는 245점 이상은 돼야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연계는 어떤가요, 선생님? 수학은 가형,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기가 쉽지 않아서요. 인문계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원점수로는 낮은데 이게 100분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점수에서는 다시 좀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290점을 좀 넘어가도 대략 한 280점까지는 지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연대나 고대는 한 260점대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교대는 인문계랑 이제 같이 선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학 가형에서의 가산점이 있긴 합니다만 대학 원점수로는 286점 정도 생각하고요. 시립대 정도는 25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230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수학 가형이 그 대학에 따라서 가형을 꼭 지원해야 되는 대학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 차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네.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정보를 그냥 알고만 계신 거는 조금 손해될 수 있습니다. 알지만 말고 실제로 시행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결국 공부겠죠. 수능 준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동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찬스라는 영어 단어가 명사로 쓰면 기회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쓰면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본인이 가지려고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 자신의 기회를 자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